시상에 월급 받고 장사해가지고 벌모 얼마나 벌겠노. 발명이 제일인기라. 한 개 히트했다 카모 돈방석에 올라앉는기라마. 편안하게 리타이어 하는기라. 돈도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묻고 알묻기제. 에이구 내 팔자야. 팔자 팍 필게라. 이번 발명도 또 실패십니다. 실패예요. 보소 한번 써보소. 효과가 기가 찰기구마. 정력 우산이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장소연 작가님의 나성 무산장수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현재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소설 나성 무산장수는 스마트 소설입니다.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 카피가 수천 마디의 말을 압축하여 선명한 전달 의미가 되듯이 스마트 소설은 짧은 분량 안에 소설이 가질 수 있는 감동과 반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소설은 기발한 발명가 동박사의 우픈 우산 발명기입니다. 오늘도 하소담 소리로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성 무산장수 장소현. Oh no, I am not Mr. Tong or Dong. I am Mr. Dong, Mr. Dong. Don't call me Mr. Dong, okay? I am Dong, Dong, Dong. 동교 박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다. 미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을에 벌어지는 진풍경이었다. 태평양 건너 미국 땅 서울시 나성구 한인촌에 살기 때문에 겪는 내적 갈등이기도 했다. 미국 친구들이 동 박사를 미스터 통으로 부르는 통에 딱 질색이었다. 그럴 때마다 동 박사는 진땀을 뿌직뿌직 흘려대며 I am not 똥, I am not 통을 연발하는 것이었다. 똥이니 통이니 해가면서 악을 쓰는 모습이란 정말 과간이었다. 허기사, 명색이 버젓한 양반이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인데 산 것들에게 성이 갈려온다는 것은 우라통 치미는 일이었다. 100번 고쳐줘야 마땅한 이름이 분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얼굴이 벌개져서 I am not 똥을 외치는 꼴이란 우스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동기호 박사는 시대를 약간 잘못하고 난 데다 고집이 항소뿌리여서 탈이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발명이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 발명가요. 나쁘게 말하자면 몽상가인 셈이다. 벌건대 낮에 낮잠 자다가 몽정하고는 환호작약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박사라는 칭호도 우리가 장난삼아 붙여준 것이지 진짜 박사는 물론 아니었다. 시상에 월급 받고 장사해가지고 벌모 얼마나 벌겠노. 그저 발명이 제일인기라. 한 개 히트했다 카모 돈방석에 올라앉는기라마.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리타이어 하는기라. 볼펜이나 라면 같은 거 보래. 별거 아닌 것 같고 단박에 끝내주지 않나. 그저 발명이 제일인기라. 돈도 벌고 일리도 위하고 얼마나 좋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묻고 알묻기제.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경상도 어느 산골이 고향이라는 그는 미국 사람들을 붙들고도 곧잘 경상도 영어로 지론을 폈다. 상대방이 알아듣는지 아닌지는 관심 밖의 문제다. 말씀이야 100번 오르신 말씀이지만 발명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며 날고 뛰는 놈들이 쫙 깔린 세상에서 기발한 것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니 말썽이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수백 가지 발명을 했다지만 한 가지도 꼴꼴하게 히트친 것이 없을 수밖에. 몇 달이고 틀어박혀 성공한 발명품이 알고 보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실용성이 없거나 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현실화할 수 없는 그런 꼴이었다. 그러나 동 박사는 전혀 지치지도 않고 그저 발명 타령만 연발하는 것이었다. 조강지처 미세스 동이 늙은 몸을 이끌고 재봉틀 밟아 벌어온 노랑돈을 형편없이 축내면서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만 히트하면 팔자고 칠 수 있다고 큰소리만 뻥뻥 쳐댔다. 아이고, 미국에 오면 혹시 병이 나을까 했는데 에이구, 내 팔자야. 미세스 동이 이렇게 한숨을 실라치면 시끄러운 소리 말고 좀 해만 더 기다리라고. 팔자 팍 필게라. 하고 쐐기를 박는 동 박사였다. 물론 전혀 히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번에 발명한 것은 그런대로 약간의 돈이 된 모양이었다. 한창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열풍처럼 퍼져나가자 동 박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양과 서양을 조화시킨다는 거창한 대의명분 아래 동양의 바둑과 장기를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특종 상품이었다. 아이디어는 그럴듯하지만 바둑이나 장기를 컴퓨터로 둔다는 것은 꽤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마치 골프에 미친 사람을 보고 아이쿠, 왜 땀을 뻘뻘 흘리며 이 고생이십니까? 그런 건 종놈들이나 시키지 않고서 라고 말하다 뺨 얻어맞는 격이었다. 말이 좋아서 바둑이요 장기이지 바둑이란 오목을 좀 복잡하게 만든 것이고 장기란 자동차가 말을 잡아먹고 코끼리가 병조를 삼켜버리는 옆에 대포소리가 쿵쿵 나자 선비가 쪼그리고 앉아 가련한 임금님을 지키는 그런 꼴이었다. 그러나 어떤 동양에 관심 있는 눈먼 자본주의가 나섰고 서양의 과학으로 동양의 신비를 즐기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문구로 선전을 때리자 솔솔 팔려나가는 모양이었다. 디지털 세대 젊은 놈들이야 스피디하게 깨고 부수는 것에 미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아날로그 노인네들은 이런 차원 높고 점잖은 신선 노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작은 성공에 힘입은 우리의 동기호 박사는 용기 백배하여 한층 더 연구와 발명에 박차를 가했다. 그저 밤이나 낮이나 연구에 또 연구였다. 자기가 무슨 에디슨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 미세스 동은 에그머니, 내 팔자야. 모질기도 모질지. 투덜투덜 해가면서 지긋지긋한 재봉틀을 드르륵 드르륵 밟아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설치지를 않나. 출퇴근용 자가용 비행기를 발명한다고 날뛰지를 않나. 그놈의 고약한 치미 덕에 재산 꽤나 날렸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면물 같기에 조그만 것에 손을 대지 한창 때는 기계와 꿈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가히 볼만했다는 이야기였다. 하기사 동 박사처럼 평생을 꿈속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몇 푼 돈에 목매달고 지겨운 일에 매달리는 인생에 비하면 얼마나 늘어진 팔자냐 말씀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동 박사가 그동안 시도해온 발명에는 상당한 꿈들이 서려 있고 귀여운 구석도 많았다. 비록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피워도 줄어들지 않는 만년 담배, 이상한 안테나처럼 생긴 궁합 탐지기, 말로 짓거리면 그것을 글자로 척척 쳐대는 만능 비서 타자기, 배고자기만 해도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는 쿨쿨 자동 암기책. 한 알만 먹이면 점 찍은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특제 사랑의 묘약. 꿈을 칼라로 찍어서 보관하고 다시 볼 수도 있다는 드림 리바이벌 머신 등등. 상당히 시적이고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달걀로 바위를 깨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돈키호테라고나 할까. 문득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달걀의 몸으로 바위에 뛰어들었다가 피를 흘리며 산산이 깨어졌다. 그러면서 한마디의 명언을 남겼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바위가 더러워지기는 할 것입니다. 동 박사의 기발한 노력들에도 그런 애틋함과 비장함이 스며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는 기인이었다. 그의 발명품들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코미디를 연출하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동 박사께서 단연간의 연구 검토 끝에 고주파 미용 속옷이라는 것을 발명하고는 의기양양했었다. 간단히 말해서 약한 전류를 통하게 만든 속옷으로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전기야마를 받는 셈이니까 미용에 그저 그만이라는 원리였다. 이 속옷은 예뻐지고 싶어 환장한 눈먼 여자들을 노린 자본주의 협력으로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갈 참이었다. 미용 속옷이라는 이름이 촌스럽다 하여 뷰티 매직 이너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동 박사가 막 돈방석에 올라앉으려는 찰나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의 꿈 역시 산산조각으로 허공에 날아가고 말았다. 아하, 무정. 실험을 위해 입어본 여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이다. 전기가 올라 근질거려 못 살겠다는 여자애, 전기 속옷 때문에 월경 불순에 걸렸다는 여자애, 망할 놈의 속옷이 근질근질 문질러주는 통에 하루 종일 눈이 개심츠레해지고 팬티가 흥건해져서 못 견디겠다는 여자애, 좌우가 난리가 볼만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은 동네의 담배가게집 옆편네였다. 때마침 그 집 주인도 동 박사가 발명한 전기 정력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어느 이슥한 밤 아이들 다 재우고 둘이서 막 일을 벌이려는 참에 찌르륵 전기가 합선이 되어서 한밤중에 난장판이 되었다는 스토리. 과연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의 동 박사는 지금도 아쉬운 듯 중얼거린다. 참말로 무식한 것들이지. 안 쓸 때는 스위치를 꺼야지. 운명의 이기도 이용할 줄 모르는 무식한 것들 아이가. 그런 동 박사가 우산을 몇 개 들고 의기양양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상하게 생긴 우산이었다.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E.T.라는 영화에서 우주로 전화를 한다고 설치던 안테나처럼 생겨먹은 야릇한 우산이었다. 아니 박사님, 캘리포니아에 무슨 비가 자주 온다고 우산입니까 우산이? 이번 발명도 또 실패십니다. 실패예요. 호호, 이거는 보통 우산이 아닌 기라. 보통 우산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채워주는 신 발명품인기라. 보소, 이것이 보통 우산이 아니라 정력 우산이라 하는기요. 한번 써보소. 효과가 기가 찰기구마. 정력 우산이요? 동 박사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대충 이런 것이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모든 인간은 왕성한 정력을 갈망하고 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이다. 섹스 산업치고 망하는 것이 없고 요사이 한국서 정력에 좋다면 뱀이고 구렁이고 궁뱅이고 송충이고를 가릴 것 없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뱀의 씨가
말라간다고 하지 않는가? 정말로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기본적 욕망이라면 구태여 숨길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력 우산을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정력 우산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동양의 심오한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이 우산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기 중에서도 아랫도리의 기운을 한데 모으는 특수한 안테나인 셈이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셈이다. 그러면서 동 박사는 음양오행이니 오운육기니 하면서 어려운 말을 잔뜩 늘어놓았다. 어찌 보면 그럴듯하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전혀 형편없는 엉터리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저 멍청하게 동 박사의 얼굴과 우산을 번갈아 가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믿지는 셈 치고 한번 써보라고. 이것만 착실하게 썼다 하면 매일 밤 마누라를 10번을 천당에 보낼 수 있다고. 한번 써보라니까 그러네. 박사님이 먼저 해보시지 그래요? 내사 발명하느라고 어디 마누라 건드릴 시간이 있나. 혹시 이것도 찌르르 전기가 통해서 난리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염려는 조금치도 없으니 한번 써보라고. 전 사양하겠습니다. 차 타고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쓸 새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누라가 임신 중이거든요. 정력이 너무 좋아지면 곤란해요. 호호, 한번 시험해보라는데 그러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것을 두고 뭐 한다고 구렁이탕을 찾겠노. 이것만 착실히 쓰고 댕기모 하루에 보신탕 한 그릇 먹은 꼴은 되는 기라. 저출산 문제 해결해도 직방이라. 자꾸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짜증 섞인 단호한 거절에 갑자기 풀이 죽은 동 박사는 서글픈 눈빛이 되었다. 자네들도 이 동기호를 못 믿는구먼. 그는 우산을 들고 비실비실 멀어져 갔다.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비도 안 오는 벌건 대낮에 우산을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정력제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한들 말이다. 동기호 박사가 야릇한 우산을 쓰고 거리를 헤매며 무언가 혼자 중얼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 우산 때문에 정력이 좋아졌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Am I Dong? No, I am not Dong. I am Dong. I am Dong. 동. 오, 꿈꾸는 사람이여. You are not Dong. You are Dr. Dong. 동. 동동주라도 시원하게 한 잔 마셨으면. 어찌해서 세상은 그의 소박한 꿈을 짓밟아 내던지는 것일까? 꿈이 스밀 여지마저 없는 세상이여. 나성의 우산장수여. Am I Dong? No, you are not Dong. You are Dr. Dong. 오늘의 소설 나성 우산장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 그래도 장맛비에 우산이 꼭 필요하시죠? 정말 이런 우산이 있다면 구매하실 건가요? 처음 스마트 소설을 낭독해 보았는데요. 짧은 내용의 소설을 낭독하다 보니 색다른 감흥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스마트 소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짧은 소설이라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Oh no, I am not Mr. Tong or Dong. I am Mr. Dong, Mr. Dong. Don't call me Mr. Dong, okay?
I am 동. 동교 박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다. 미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을에 벌어지는 진풍경이었다. 태평양 건너 미국 땅 서울시 나선구 한인촌에 살기 때문에 겪는 내적 갈등이기도 했다. 미국 친구들이 동 박사를 미스터 통으로 부르는 통에 딱 질색이었다. 그럴 때마다 동 박사는 진땀을 뿌직뿌직 흘려대며 I am not 동, I am not 통을 연발하는 것이었다. 똥이니 통이니 해가면서 악을 쓰는 모습이란 정말 과간이었다. 허기사, 명색이 버젓한 양반이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인데 산 것들에게 성이 갈려온다는 것은 우라통 치미는 일이었다. 100번 고쳐줘야 마땅한 이름이 분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얼굴이 벌개져서 I am not 똥을 외치는 꼴이란 우스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동기호 박사는 시대를 약간 잘못하고 난 데다 고집이 항속불이어서 탈이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발명이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 발명가요, 나쁘게 말하자면 몽상가인 셈이다. 벌건대낮에 낮잠 자다가 몽정하고는 환호작약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박사라는 칭호도 우리가 장난삼아 붙여준 것이지 진짜 박사는 물론 아니었다. 시상에 월급 받고 장사해가지고 벌모 얼마나 벌겠노. 그저 발명이 제일인기라 한 개 히트했다 카모 돈방석에 올라앉는기라마.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리타이어 하는기라. 볼펜이나 라면 같은 거 보래. 별거 아닌 것 같고 단박에 끝내주지 않나. 그저 발명이 제일인기라. 돈도 벌고 일리도 위하고 얼마나 좋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묻고 알묻기제.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경상도 어느 산골이 고향이라는 그는 미국 사람들을 붙들고도 곧잘 경상도 영어로 지론을 폈다. 상대방이 알아듣는지 아닌지는 관심 밖의 문제다. 말씀이야 100번 옳으신 말씀이지만 발명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며 날고 뛰는 놈들이 쫙 깔린 세상에서 기발한 것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니 말썽이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수백 가지 발명을 했다지만 한 가지도 꼴꼴하게 히트친 것이 없을 수밖에. 몇 달이고 틀어박혀 성공한 발명품이 알고 보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실용성이 없거나 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현실화할 수 없는 그런 꼴이었다. 그러나 동 박사는 전혀 지치지도 않고 그저 발명 타령만 연발하는 것이었다. 조강지처 미세스 동이 늙은 몸을 이끌고 재봉틀 밟아 벌어온 노랑돈을 형편없이 축내면서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만 히트하면 팔자 고칠 수 있다고 큰소리만 뻥뻥 쳐댔다. 아이고, 미국에 오면 혹시 병이 나을까 했는데 에이구 내 팔자야. 미세스 동이 이렇게 한숨을 실라치면 시끄러운 소리 말고 좀 해만 더 기다리라고. 팔자 팍 필게라 하고 쐐기를 박는 동 박사였다. 물론 전혀 히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번에 발명한 것은 그런대로 약간의 돈이 된 모양이었다. 한창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열풍처럼 퍼져나가자 동 박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양과 서양을 조화시킨다는 거창한 대의명분 아래 동양의 바둑과 장기를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특종 상품이었다. 아이디어는 그럴듯하지만 바둑이나 장기를 컴퓨터로 둔다는 것은 꽤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마치 골프에 미친 사람을 보고 아이쿠 왜 땀을 뻘뻘 흘리며 이 고생이십니까? 그런 건 종놈들이나 시키지 않고서
라고 말하다 뺨 얻어맞는 격이었다. 말이 좋아서 바둑이요 장기이지. 바둑이란 오목을 좀 복잡하게 만든 것이고 장기란 자동차가 말을 잡아먹고 코끼리가 병조를 삼켜버리는 옆에 대포소리가 쿵쿵 나자 선비가 쪼그리고 앉아 가련한 임금님을 지키는 그런 꼴이었다. 그러나 어떤 동양에 관심 있는 눈먼 자본주의가 나섰고 서양의 과학으로 동양의 신비를 즐기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문구로 선전을 때리자 솔솔 팔려나가는 모양이었다. 디지털 세대 젊은 놈들이야 스피디하게 깨고 부수는 것에 미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아날로그 노인네들은 이런 차원 높고 점잖은 신선 노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작은 성공에 힘입은 우리의 동기호 박사는 용기백배하여 한층 더 연구와 발명에 박차를 가했다. 그저 밤이나 낮이나 연구에 또 연구였다. 자기가 무슨 에디슨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 미세스 동은 에그머니 내 팔자야. 모질기도 모질지. 투덜투덜해가면서 지긋지긋한 재봉틀을 드르륵 드르륵 밟아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설치지를 않나. 출퇴근용 자가용 비행기를 발명한다고 날뛰지를 않나. 그놈의 고약한 치미 덕에 재산께나 날렸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면물 같기에 조그만 것에 손을 대지 한창 때는 기계와 꿈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가히 볼만했다는 이야기였다. 하기사 동박사처럼 평생을 꿈속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몇 푼 돈에 목매달고 지겨운 일에 매달리는 인생에 비하면 얼마나 늘어진 팔자냐 말씀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동박사가 그동안 시도해온 발명에는 상당한 꿈들이 서려 있고 귀여운 구석도 많았다. 비록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피워도 줄어들지 않는 만년 담배, 이상한 안테나처럼 생긴 궁합 탐지기, 말로 짓거리면 그것을 글자로 척척 쳐대는 만능 비서 타자기, 배고자기만 해도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는 쿨쿨 자동 암기책, 하나만 먹이면 점 찍은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특제 사랑의 묘약, 꿈을 칼라로 찍어서 보관하고 다시 볼 수도 있다는 드림 리바이벌 머신 등등 상당히 시적이고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달걀로 바위를 깨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돈키호테라고나 할까? 문득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달걀의 몸으로 바위에 뛰어들었다가 피를 흘리며 산산이 깨어졌다. 그러면서 한마디의 명언을 남겼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바위가 더러워지기는 할 것입니다. 동박사의 기발한 노력들에도 그런 애틋함과 비장함이 스며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는 기인이었다. 그의 발명품들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코미디를 연출하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동박사께서 단연간의 연구 검토 끝에 고주파 미용 속옷이라는 것을 발명하고는 의기양양했었다. 간단히 말해서 약한 전류를 통하게 만든 속옷으로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전기야마를 받는 셈이니까 미용에 그저 그만이라는 원리였다. 이 속옷은 예뻐지고 싶어 환장한 눈먼 여자들을 노린 자본주의 협력으로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갈 참이었다. 미용 속옷이라는 이름이 촌스럽다 하여 뷰티 매직 이너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 그런데 동박사가 막 돈방석에 올라앉으려는 찰나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의 꿈 역시 산산조각으로 허공에 날아가고 말았다. 아하, 무정. 실험을 위해 입어본 여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이다. 전기가 올라 근질거려 못 살겠다는 여자애, 전기 속고 때문에 월경불순에 걸렸다는 여자애, 망할 놈의 속옷이 근질근질 문질러주는 통에 하루 종일 눈이 개심츠레해지고 팬티가 흥건해져서 못 견디겠다는 여자애, 좌우가 난리가 볼만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은 동네의 담배가게집 옆편네였다. 때마침 그 집 주인도 동 박사가 발명한 전기 정력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어느 이슥한 밤 아이들 다 재우고 둘이서 막 일을 벌이려는 참에 찌르륵 전기가 합선이 되어서 한밤중에 난장판이 되었다는 스토리. 과연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의 동 박사는 지금도 아쉬운 듯 중얼거린다. 참말로 무식한 것들이지. 안 쓸 때는 스위치를 꺼야지. 운명의 이기도 이용할 줄 모르는 무식한 것들 아이가. 그런 동 박사가 우산을 몇 개 들고 의기양양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상하게 생긴 우산이었다.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E.T.라는 영화에서 우주로 전화를 한다고 설치던 안테나처럼 생겨먹은 야릇한 우산이었다. 아니 박사님, 캘리포니아에 무슨 비가 자주 온다고 우산입니까 우산이? 이번 발명도 또 실패십니다. 실패예요. 호호, 이거는 보통 우산이 아닌 게라. 보통 우산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채워주는 신 발명품인기라. 보소, 이것이 보통 우산이 아니라 정력 우산이라 하는기요. 한번 써보소. 효과가 기가 찰기구마. 정력 우산이요? 동 박사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요약하면 대충 이런 것이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모든 인간은 왕성한 정력을 갈망하고 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이다. 섹스 산업치고 망하는 것이 없고 요사이 한국서 정력에 좋다면 뱀이고 구렁이고 군뱅이고 송충이고를 가릴 것 없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뱀의 씨가 말라간다고 하지 않는가? 정말로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기본적 욕망이라면 구태여 숨길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력 우산을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정력 우산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동양의 심오한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이 우산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기 중에서도 아랫도리의 기운을 한데 모으는 특수한 안테나인 셈이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셈이다. 그러면서 동 박사는 음양 오행이니 오운육기니 하면서 어려운 말을 잔뜩 늘어놓았다. 어찌 보면 그럴듯하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전혀 형편없는 엉터리 같아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저 멍청하게 동 박사의 얼굴과 우산을 번갈아가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미지는 셈치고 한번 써보라고. 이것만 착실하게 썼다 하면 매일 밤 마누라를 10번을 천당에 보낼 수 있다고. 한번 써보라니까 그러네. 박사님이 먼저 해보시지 그래요? 내사 발명하느라고 어디 마누라 건드릴 시간이 있나. 혹시 이것도 찌르르 전기가 통해서 난리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염려는 조금치도 없으니 한번 써보라고. 전 사양하겠습니다. 차 타고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쓸 새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누라가 임신 중이거든요. 정력이 너무 좋아지면 곤란해요. 호호, 한번 시험해보라는데 그러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것을 두고
뭐 한다고 구렁이 탕을 찾겠노? 이것만 착실히 쓰고 댕기모 하루에 보신탕 한 그릇 먹은 꼴은 되는 기라. 저출산 문제 해결해도 직방이라. 자꾸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짜증 섞인 단호한 거절에 갑자기 풀이 죽은 동 박사는 서글픈 눈빛이 되었다. 자네들도 이 동기호를 못 믿는구먼. 그는 우산을 들고 비실비실 멀어져 갔다.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비도 안 오는 벌건 대낮에 우산을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정역제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한들 말이다. 동기호 박사가 야릇한 우산을 쓰고 거리를 헤매며 무언가 혼자 중얼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 우산 때문에 정력이 좋아졌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Am I Dong? No, I am not Dong. I am Dong. I am Dong. Dong. 오, 꿈꾸는 사람이여. You are not Dong. You are Dr. Dong. 동. 동동주라도 시원하게 한 잔 마셨으면. 어찌해서 세상은 그의 소박한 꿈을 짓밟아 내던지는 것일까? 꿈이 스밀 여지마저 없는 세상이여. 나성의 우산 장수여. Am I Dong? No, you are not Dong. You are Dr. Dong.